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소개하는 작가 1편으로 오스카 와일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2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영국 작가가 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스카 와일드고요. 다른 한 명은 찰스 디킨스입니다. 여러 작품을 발표한 찰스 디킨스에 비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하고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면서 신에게 탁월한 재능을 받았다는 찬사까지 받았지만 그 재능 때문에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로 자신이 쓴 문학작품보다 더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으로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저명한 시인이었어요. 머리도 굉장히 비상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별명이 언어의 연금술사였잖아요. 그만큼 그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화술이 거의 신의 화술이라고 불릴 지경이었거든요. 위트가 굉장히 넘치는 화술을 구사하고 있었고 사교계를 휘어잡는 멋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하면은 탐미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탐미주의란 예술의 미학적 기준을 도덕성이나 실용성에 두지 않고 오로지 아름다움에만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벨벳 재킷을 입고 모피를 두르고 비단 스타킹까지 신은 엄청난 멋쟁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스카 와일드의 팬덤도 막강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작가 최초로 미국의 강연 여행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해서 2년 동안 약 140회의 강연을 다녔다고 해요. 190cm가 넘는 장신에 화려한 언변, 지독히 아름다웠던 그의 문학작품, 잘생긴 얼굴, 스타 작가로서 모든 면을 갖추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는요, 당시 국제적인 지성계의 스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위트 넘치는 명언은 그의 명언만 따로 묶어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인데요. 아포리즘의 귀재,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린 오스카 와일드는 시, 동화, 소설, 희곡 여러 방면에 걸쳐서 글을 썼고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해서 그의 작품은 런던에서 관객들의 갈채를 받으며 극장에서 계속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성을 모두 다 얻었는데요. 부와 명성을 모두 얻은 전성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은 추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왕실의 변호사의 딸과 결혼을 해서 슬하의 2 아들까지 뒀었는데요.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취한 나머지 당시 도덕적인 관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살 연하의 더글러스와 사귀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와 사귀었던 더글러스는 그리스 미동을 닮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더글러스가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평생 오스카 와일드를 괴롭혔는데요. 더글러스의 아버지인 퀸즈베리 후작이 오스카 와일드를 남색으로 고발하면서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은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스카 와일드가 너무 자만한 나머지 법정에서 실언을 하게 돼요. 자기가 너무 말을 잘한다는 것만 믿고 처음에는 변호사조차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론은 풍기문란 제목으로 2년간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노동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고 힘든 노동을 하게 되자 오스카 와일드는 창작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서 귀를 다치게 되는데요. 복역기간 2년을 끝낸 후에 영국에서 추방되어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이미 오스카 와일드의 명예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자신의 2 아들마저 와일드라는 성을 바꿔버릴 정도로 오스카 와일드는 영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미 재판을 하느라 오스카 와일드는 파산을 한 상태였거든요. 돈도 없고 명예도 추락한 상태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뇌수막염으로 46세에 죽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죽은 후 1917년 영국 정부는 그를 동성애자 사후 사면법 대상에 포함시켜서 오스카 와일드의 실추된 명예가 복원되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팬덤이 대단해서 프랑스 파리에 그의 묘지가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에
팬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키스를 하는 바람에 그의 묘소에 키스 방어벽까지 설치하게 되었다고 해요. 타고난 탐미주의자에다가 시와 소설, 희곡으로 19세기 영국을 사로잡은 오스카 와일드는요, 그리 길지 않은 작가 경력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한 재치 있는 문장과 아이러니가 가득한 문학 작품에서 과연 오스카 와일드 같은 천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의문이에요.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지독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장들이 가득하거든요. 삶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위트까지 함께 겸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스카 와일드를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천재는 타고나는 건가? 이 사람은 정말 언어 감각이 타고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변까지 뛰어났으니 그야말로 머리 회전이 비상한 천재였던 셈이죠. 194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는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와의 추억과 팬심이 담긴 이 책은 지금 출간되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오스카 와일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함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은요, 행복한 왕자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한 왕자가 맞아요. 1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동화죠. 그 원작자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이 행복한 왕자의 스토리는 동화이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되어서 뮤지컬로도 많이 상영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의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는 오스카 와일드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스카 와일드와 너무 많은 면이 닮아 있어요. 도리언 그레이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삶도 극적인 도리언 그레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을 빌려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원히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인간은 아름다운 외모와 도덕적 양심을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오스카 와일드가 탐미주의자였지만 과연 탐미주의가 어떤 것인지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을 빌려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오스카 와일드는 사치와 향락에 절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었을까요? 탐미주의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니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이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살았던 시대가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는데요.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의 전성기였잖아요. 제국 문화의 본질인 빅토리아 시대의 속물성을 철저히 비판한 오스카 와일드는요, 항상 독서를 일삼으며 스캔들 메이커로 유명했지만 헐벗은 자들에게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과 종교를 신랄하게 공격했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런 인생 자체를 매력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가 남긴 찬란한 말과 글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영화와 뮤지컬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예술로 승화한 오스카 와일드의 진정한 휴머니스트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명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차 있다. 나이 든 사람의 비극은 늙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젊다는 데 있다. 대화의 목적은 기분 전환이지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작가 소개와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